안녕하세요. 31대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법률공무 맡고 있는 안창모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43회 동남부 한인 체육대회 또 부제로 한인 페스티벌 조직위원 위촉을 하고 또 이제 발대식을 하는 이제 43회 체전의 첫 쌈을 뜨는 공식적인 날이어서 여기 오늘 언론인분들도 많이 오셨고 상당히 기대가 많은 그런 부분인데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발대식 그러면 좀 의전도 있고 뭔가 공식적으로 뭐 대단한 발표를 하고 뭐 이제 보통 이런데 많이 이제 익숙해 있는 게 사실인데 오늘은 테이블 세팅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로 했었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오늘 마이크 없이 가면 안 되나요? 하고 제가 좀 여쭤봤었던 이유도 뭔가 발표를 하고 공식적으로 뭐 선언을 하는 어떤 선언적인 의전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 우리가 이제 조직위원회를 주관하면서 연합회에서 집행부에서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좀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마련을 하자. 조금 좀 기존의 파격이나 좀 격식이나 이런 관행들을 좀 깨고 편안하게 쌍방향으로 진행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벤트를 마련을 했다는 점을 일단 좀 배경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저희들이 뭐 포디움 뒤에 서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사회도 보고 진행도 보고 이럴 텐데 오늘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간략하게 연합회장님 인사 발표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이제 위촉을 받으신 이제 천선기 저희 공감위원회 강사님께서 여태까지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이제 작업들을 했었는지 어떤 노력들을 했었는지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종무위원장이라든지 이제 어떤 세부 사항들이 아직 좀 미정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좀 보류를 하고 일단 기본적인 조직위원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번 체전이 나아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는 쌍방향적인 어떤 라운드 테이블을 갖자. 그리고 그 쌍방향적인 토론에는 오늘 귀한거를 해주신 언론인 분들께서도 뭐 질의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제안하시고 또 커뮤니티에서 이제 워낙 많은 의견을 들으시다 보니까 이제 언론인 분들께서도 갖고 계시는 어떤 좋은 또 건설적인 그런 의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그냥 허심탄회하게 놓고 자유 토론을 하는 그런 오늘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떠냐 하는 게 오늘 행사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많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전적인 부분 조금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연합회장님 이제 이번 43회 동남부 체육대회 한인 체육대회 대회장이시기 때문에 연합회장님 그리고 박효은 저희 공동 대회장님 두 분 인사 말씀 간단하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이크를 돌리면서 이제 우리 천선기 대회 조직위원장님의 경과 보고 부분을 듣고 이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앉아서 앉았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와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동남부 연합회 위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43회 동남부 체육대회 한인 페스티벌 이렇게 우선 저희가 제목을 지었는데 앞으로 동남부 연합회의 기획 방향과 입장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 연합회는 지역 동포들이 화합과 단결, 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근본 목적으로 삼아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에 제31대 연합회는 지역 한인회와 한인 동포들이 상도성조에 이바지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모든 행사를 진행한다고 원칙을 갖고 있다. 1980년도에 설립한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설립 이듬해에 1981년부터 연례 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이 행사 모두 지역 동포들이 화합과 단결, 친목, 상보상종의 뜻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43회 동남부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진행함에 있어 지역 내 모든 한인 단체들이 협력을 추구하고 각 단체 회원들이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중이다. 지난 40년 넘게 이어져 온 동남부 체육대회는 타 지역 동포들의 부름을 사고 있는 뿌리 깊은 행사이며 우리 지역의 자연스러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했다. 본 연합회는
동남부 체육대회의 연례 개최와 과학과 단결, 친목, 삼부 상조라는 선순환 고리의 중요한 축을 이름으로써 지역 내 여러 한인단체의 건전한 활동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동남부 체육대회의 연례 개최로 인해 다른 단체의 활동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본 연합회가 추구하는 과학과 친목, 상부 상조의 정신의 원칙은 동포사회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 동남부 체육대회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균해카운티 스포츠 커미셔너 그리고 공원 및 휴양관리국에서 돈독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미 이들이 상부상조하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 관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곧 카운티 관광청과도 본격적인 상부상조하며 지역대회를 참여를 위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세부 사항을 함께 조율할 계획이다. 이는 화학과 상부상조를 기초 철학으로 삼는 본연합회의 노력과 활동이 한인 동포사회를 넘어서 지역 전범까지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43회 동남부 체조대회는 6월 6일 금요일과 7일 토요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6일에는 골프 경기와 전회자가 열릴 예정이며 7일에는 대회식과 최대 12개 종목의 운동 경기 그리고 한두 개의 시범 종목 경기가 벌쳐질 예정이다. 이번 전회제에서는 연합회의 부회장단의 회의 컨셉 결정 등을 포함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6월 6일은 오후에 열리는 골프 경기는 스네벨에 위치한 간추리 클럽 오브 베넷에서 진행될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다. 같은 날 저녁에 있을 전회제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7일에 펼쳐질 개회식과 각종 경기 그리고 폐회식 장소는 복서의 후보지로 이미 추천받아 검토 중이다. 오늘 조직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위촉되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만큼 조만간 행사 장소와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블루스 하이스쿨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오늘 우리 개인의 영광이나 단체의 승리를 넘어 우리 모두를 위대한 성공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한인사회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하나된 힘으로 화합을 이루는 축제의 무대입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란 승배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동남부 한인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땀 흘리며 만들어낼 우정과 연대는 한인사회를 더욱 단결하게 결속시키며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함께하는 순간이 곧 역사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이름으로 하나 되어 나갑시다. 동남부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여간 저기 오늘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된 저희가 체육에 대해서 우리 김기현 회장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그 애틀란타에서만 뭐 10한 2, 3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애틀란타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애틀란타 한인의 측에서도 좀 타 지역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또 여기 원로 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서 매년 그 한다는 거는 좀 자기네들도 부담이 가고 또 교민들 자체도 큰 호응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체육대회는 좀 타 지역, 우리 각 주에 연합회도 있고 보니까 연합회에서 준비하고 또 동남부 연합회에서 후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좀 타주고 한번 체육대회를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동남부 체육대회를 3번 치르고 미주체전을 한 번 치러서 4번을 치렀는데 사실 타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치르게 되면 그 동네나 그 에리어에 어떤 행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한 번을 하게 되면 그 이 지역 내에서나 또 인접 지역에서 협조도를 엄청나게 하시고 효과도 지금 여기서 치르는 게 몇 배 효과가 나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합회 선배로서 연합회를 봤을 적에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또 체육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냉기 프로그램 되면 하나의 형식적이지 시적이고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느꼈지만 그래서 요번에 우리 김기현 회장이 저한테 자문위원장 부탁했을지에도 사실 체육대회를 어떻게 좀 더 바꾸고 하는 그런 취지라 제가 허락을 한 거고 또 참여하게 된 거지 어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그 주요 연합회가 있으니까 각 연합회 회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시고 저희 동남부 연합회 32개의 그 한인회가 있는데 한 번씩 치른다 하더라도 30년에 한 번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애타한테 해야 된다고 저는 좀 동남부 연합회의 발전이 좀 더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연합회장하고 의논을 드리겠지만 좀 타주고 이권에서 개최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청선기 대회 조직위원장님께서 간략한 경과 보고 있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박교훈 대회장님 같이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과거 2012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한 13년에서 14년 맞아요. 예,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지속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지역을 돌면서 여기 오거스타 저희 모거메리 오거스타 하고서 2011년에 하시고 2012년부터는 이제 계속 아틀란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남부 한인회의 그 회원들끼리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제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앞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과거에 여기 아틀란타에서 하게 될 당시에는 이제 이게 아틀란타가 한인의 사회의 중심부였고 또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소수다 보니까 결국은 아틀란타에서 해서 이 대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동남부 한인 사회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서로 검토하고 또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더 찾아 나가는 거는 이제 우리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과 보고로서는 사실은 저희가 좀 매년 한 2월 정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는 킥오프 행사를 가졌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저희가 아직도 그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에 대한 그런 확정되지 못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시간은 6월 6일하고 7일 그런 결정되어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지난 1월 18일 날 토요일에 여기 저희 김용택 조지아 텍 교수님이 저희 소개로 저희가 조지아 텍의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요즘 한인사회 경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혹시 좀 시설을 한 군데서 더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경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작년에는 그 저희 그 초대 회장님의 도움으로 기숙사를 저 호텔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은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지역 한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문했었는데 시설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문제는 예약이 먼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레크리 센터, 스튜던트 유니언, 그다음에 그 테니스장, 좋은 경기장 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귀네 카운티의 그 세라박 저희 소통부 수석 비서관이라고 하네요. 그 카운티 그래서 안창모 우리 고문님 도움으로 스포츠 카운티 내에 귀네 카운티 내 스포츠 센터를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분산형으로 각 지역에서 경기가 중용되면서 그 스포츠 센터로 활용해서 크게 학교 시설을 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결국 저희 그 임원분들의 그 의견이 한 군데 중앙에서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리고 또 예약도 경기장 예약이 되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내일 예약이 되어 있어서 듈루스 하이스쿨 작년에 진행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방문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지금 안창모 법률 특보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컨트리 클럽 오브 귀넷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가지는 주 경기장과 이제 외부 경기장에 이제 하고 같이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수영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수영이 여기 아틀란타 협회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는데 지역에서는 수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구 개인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수영 종목은 하게 되면 많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영 종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이 체전에 특별히 2025년 체전에 좀 뭔가를 좀 더 좀 할 수 있는 목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벌써 체전이 43회입니다. 43회. 그러면은 사람으로도 태어났다가 40대면은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정도 나이죠. 그 나이가 된 체전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체전이 결국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에 충실한 대회가 돼야겠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 저희가 여기 저희들도 체전과 관계돼서 다 일화들이 있습니다. 여기 김기현 회장님도 이분 오셔갖고 운동하고 체전에 통해서 많은 사람 사귀고 저희도 다 그런 느낌을 갖고 돌아가는 그런 기억도 있고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어렸을 때는 체전에 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이메일도 보내고 서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겠다. 이게 좀 세대가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지만 그런 우리 자라나는 2세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또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국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화합하고 단결해야지 이제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 그것을 기본에 좀 충실해야겠다 이런 것을 자세하고 두 번째는 소통이 돼야겠다. 소통이 안 되면은 여기서는 정말하고 저기서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저희가 체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리고 뭐 임원들은 임원들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여하게 되는데 그런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마찰도 생기고 삐걱거리고 안 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오늘 이 조직 위원 이쪽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 결정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더 서로 초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논의하면서 좀 더 확정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조직의 임원들 간의 그런 소통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위원장이 이제 저희가 조지아 체육회 회장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들과 경기 강행 경기 협회 위원장님도 소통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위와 또 지역 한인회의 이런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나 그 다음에 후원 단체들 여기 셰프장이 장수 빌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조금 잠깐 이게 밖에서 얘기해 보니까 체전회 할 때 제일 그러니까 one of the most important 한 그런 음식을 저희가 충분하게 차가 소스에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 음식을 잘 못하면 체전에 좀 실패한 체전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음식 중요한데 셰프장께서 많이 그동안 도와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얘기를 좀 하면서 후원해 주시는 그런 단체들 여기 아틀란타의 업소들 어떤 관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 협심해서 좋은 기억을 남기려고 우리가 노력하는데 무슨 마찰이나 이런 거는 진짜 피해야 되는 일이고 좋은 목표를 좀 더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거 어른들이 그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각적에서 그런 후원 단체들, 그 다음에 조직위와 자원봉사자들 이제 조직하고 관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위와 지역사회, 홍보나 이런 관계. 아틀란타 포함해서 아틀란타 한인회도 지금 몇 가지 삐걱거리고 있어서 저희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아틀란타에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우리가 그런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이것도 좀 의문이 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근데 이런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막혔던 것들을 좀 뚫어내고 해서 좋은 그런 대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사회 순서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이게 막 시간을 정해놨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시간에 되는 시작다 이런 거는 저희 진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갖춰지는 이런 대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기록이 남겨져야겠다. 만약 대회를 하고 나면 누가 보면 책자가 있습니다.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책자가 있으니까 기록이 될 수 있겠지만 각 경기마다 참석하는 선수 명단이라든지 누가 메달을 땄다든지 이런 기록은 대회가 끝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마다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메달 주고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석해서 어떤 대회에 그런 기록이 되면은 한인들의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가능하면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대회겠다. 그런 생각을 좀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3월 달에 경남부 한인 회장 연수회가 있습니다. 3월에. 그리고 후원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이제 시급한 일이고요. 그걸 통해 그때는 모든 게 확정돼서 나가고 경기 요강이나 기타 이런
장소, 경기 장소, 경기 요강, 시간, 스케줄, 모든 도네이션, 그다음에 교수 도네이션이 있고, 그래서 체조를 위한 도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해서 지금부터 이제 각 사람들이 맡아서 하나씩 이거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혼자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모든 분들, 우리 임원들, 모든 분들이 각각 자기 맡은 역할을 해 나가고, 한 번씩 뭐 소통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잘 될 때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예민하셔서 저기 천성기 대회 조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서두에 있었던 부분, 약간 어감에 대한 부분도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직 주경기, 보조경기장 장소 섭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언론인분들께서 혹시 포커스를 두실까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후반부에 이제 천기 이제 대회 조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31대 동남부 연합회 3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기초고, 두 번째가 소통이고, 세 번째가 번영인데, 아까 이제 천 조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에 충실하자. 우리 체전이 과연 이뤄내야 되는 성과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처음부터, 시작점부터 초심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소를 선정을 해야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 이제 기초, 소통, 번영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전부 다 완수할 수 있을까를 상당히 깊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 복수로 추천을 받은 후보지들을 방문을 하고 검토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됐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주경기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 때문에 준비가 미흡하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 그런 디테일이나 사운드 바이트에 포커스를 두실까봐 제가 높아지는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 부분을 좀 강조해서 여태까지 많은 준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조직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가 장소를 섭외를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복수의 후보지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그쪽 만약에 학교나 파크나 아니면 다른 뭐 부대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그쪽 관계자들의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최상의 이제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 효율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토 중이다라는 점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론인분들 때문에 좀 높아지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공식 순서지와 조금 우리가 공식 순서지보다는 유연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지는 없는데 대회장님께서 이제 조직위원 위촉하시고 소개하시기 이전에 그 아마 잘 아시는 우리 그 동남부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행사죠. 우리 지역에서 자랑스러운 행사고, 이제 계속 동남부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대회장을 맡아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해주신 천경태 회장님 잠시 소개드리고요. 천경태 회장님께서 이번 43회 우리 동남부 체육대회에 어떻게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또 이벤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사실 황궁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공동대회장 김기환 대회장님께서 이제 시범 경기 한두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 핵심적인 부분들을 아마도 천경태 회장님께서 지원을 좀 해주시고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제 천경태 회장님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경태입니다. 아이고, 저는 벌써 35년 살았네요. 아틀란타에. 저는 지금 동남부 장애인 체육회를 맡고 있고요. 장애인 체육회는 대한민국 대한체육회가 지금 장애인 체육회하고 비장애인 체육회로 나누는데, 2018년에 미주 본부가 창립이 되면서 그 해에 저희 동남부 지역에 장애인 체육회가 창립이 됐어요. 그래서 5개 주하고 플로리다까지 포함해서 6개 주를 이제 포함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글로벌 경기 중에서 올림픽 경기를 보면 올림픽을 하고 한 달 있다가 바로 하는 경기가 패럴림픽이잖아요. 패럴림픽은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경기. 그리고 또 하나 올림픽이 들어보셨겠지만 스페셜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도 똑같은 4년 주기로 하는데 스페셜 올림픽은 좀
지적 발달 장애를 위한 올림픽. 그리고 또 하나 스페셜 올림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벌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VIRTUS, 벌투스. 이것도 4년 주기로 똑같은 올림픽인데 지적 장애인들 중에서 엘리트만 뽑아갖고 하는 전 세계 올림픽이죠. 그 벌투스에 우리 동남부 지역에 2명의 한국 친구들 중에서 2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없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결국 말씀드리려는 이제 핵심은 올림픽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데 거의 이제 반 세기 43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 동남부 체전이 이제는 장애인도 포용을 하고 어린 아이도 포용을 하고 특별히 시니어들을 좀 포용하는 그런 어떤 경기 운영이나 이벤트도 같이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참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도 해보고요. 천석기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소통이나 시스템이나 참여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적절하고 필요하고 이벤트의 어떤 핵심은 제 생각에는 좀 감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감동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지역사회에 알려지면 훨씬 더 멋있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특별히 이번 대회에 가능하다면 혹시 이제 임원들이 참여하셔야 되겠지만 장애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경기 중에서 지금 저희 장애인 체육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종목이 특별히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볼링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매주 화요일 40명 정도가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피포대에 있는 볼링 경기를 하고 있고 10가정 정도가 매주 금요일날 테니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골프나 태권도도 부분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지금 저희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거는 나노드님 자료 중에도 보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어요. 저희가 재작년에도 동남아 체전을 할 때 우리가 바깥에서 조그맣게 대회를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창립된 경기고 그리고 남녀 여소 장애인을 포함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그 흥미로운 그런 경기인데 다트 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하고 혹시 보신 분들은 이런 다트 형태의 건데 이게 한국에서 매그네릭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만들었는데 특별히 시니어들한테 선포하는 거는 한국 경기는 좌우의 대칭 오른손 왼손을 다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항문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건데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다. 그리고 시니어들의 근력이나 집중력을 높이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엄청난 붐이 일어나서 곧 아마 뭐 금년이나 내년 중에 전국체전에도 들어갈 그런 모양이고 학교마다 또 아이들 대회도 하면서 상당히 부밍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이제 미주 체전처럼 장애인 체전을 경연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작년이죠 2014년도에 메릴랜드에서 저미주 장애인 체전이 있었는데 가장 인기몰이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한국 경기. 그래서 이 한국 경기는 더군다나 경기 방식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이런 경기를 하면서 아주 유익한 경기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조금은 뭐 익숙치는 않지만 저희도 할 수 있다면 금년 중에 한번 시범 경기로라도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나 시니어들도 좀 같이 하고 특별히 각 지역 한인회장들이나 그 이사장님들도 좀 이렇게 임원들도 인바이트해서 경기도 좀 하긴 하시고 경기라는 게 이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재미가 좀 있어야 관심을 훨씬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참여를 시키면 물론 이제 대회를 하려면 뭐 인원이나 장비나 약간 소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진행하는 계획에서는 그건 아주 미세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벤트를 하다 보면 앞서 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후원인데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주말일이 열고 회의를 하는 확실한 목적이 뭐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저희가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시니어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어쩌면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항공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볼링과 태권도 하고 테니스 경기를 각 종목 위원장님께서 조금 시간이나 장소를 할애해 주셔서 장애인들 같이 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 장애인 체육회에서 자체에서 다른 경기장이나 인원을 소개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시작부터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심플하고 관심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는 적어도 어느 종목이든지 장애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기로 확대를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길어졌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활용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언론인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한국과 관련 또 우리 김경태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저게 아니요, 그 마이크 없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한국을 진행을 하려면 이제 지금 천선기 조직회장 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질문을 마이크가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좀 간략하게 간추린다면, 이제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나 아니면 이제 장애인 이제 그 종목들을 우리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비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지난 메릴랜드 2주체전 때 한국에서 100대를 들여와서 소화를 했어요. 소화를 했고 이거는 하나에 500불 정도 해요. 조그만 캐리백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가 한국에서는 60만 원 정도 하는지 종류도 몇 가지 있지만 이게 매그네리로 돼 있고 그 디지털로 이제 다 표기가 돼서 딱 맞는 순간 점수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500불 정도가 지금 베스트 프라이스 500불. 그래서 지금 아마 홀세일로는 400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운임이나 이런 거 하면은 500불 정도 되는데 어쨌든 필요를 위해서는 각 지역 한인회에서 예를 들어 한 대씩 정도 구입하셔서 늘 평상시에도 무슨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때 저희가 교회나 장애인 체육회나 지역에서 해보니까 아주 인기 짱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인테넌스도 가능하고 고장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용은 하여튼 500불 정도 들게 되고 조그만 캐리백 하나 들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아주 용이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장소 선정에 대한 고민 부분 이제 또 연합회장님께서 또 청 회장님께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충실한 기초에 충실한 어떤 이런 말씀들 나누셨었는데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집회나 연합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청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항공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이 스페셜 올림픽이나 패럴림픽과 관련된 부분들 요소를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장소상 고려해야 될 내용들 꼭 필요한 어떤 장소 우리가 확보해야 될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우리가 사실 몇 차례 유소년 축구도 그렇고 한국 경기도 동남부 체제에 몇 번은 해봤었어요. 세 번을 했는데 예전에 둘루스 하이스쿨 할 때도 그냥 그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그늘진 바깥에 담벼락에다 이렇게 세우고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재밌게 하기는 했지만 이제 땡 여름이니까 가능하면 시원한 데로 들어와서 이 정도 스페이스는 충분히 학교 남아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우리 이제 잘라내는 게 일이긴 하지만 조금 시원한 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다른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제 뭐 개수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디지털로 계산이 되고 하니까 사실 복잡한 건 거의 없고요.
하겠다 하면 이제 그 장소는 뭐 학교를 만약에 빌려서 쓴다면 이 정도 교실 하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다만 이제 조금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게 이제 좋겠느냐는 전체적으로 논의하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다트는 끝이 삐쭉하고 뭐 하여간 비슷할 수는 있지. 한 가지 제가 마침 그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한국에서는 비장애인들이 훨씬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 경기를 공식적으로 몇 차례 의논을 드렸을 때 그 라이빌리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들 경기를 하기가 힘들다,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그게 사전에 저하고 조금 상의가 되고 나누고 얘기를 했으면 충분한 앤서를 더 있을 수 있을 텐데, 막연하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같이 하다가 다치면 우리가 큰 폐해를 입는 게 아니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 그건 아닌데, 그리고 라이빌리티에 대한 건 물론 다 웨이브 필요하면 사인해드릴 수도 있고, 장애인들이 잠깐 나와서 넘어지거나 뭐 다칠 수 있죠. 그건 뭐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니까요. 결국 메디컬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뭐 그런 거는 다 필요하면 저희가 라이빌리티 조금 보험 들어도 되고요.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벤트 할 때 라이빌리티 보험 들으면 그게 다친 선수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요. 이벤트 할 때 다른 외부인이 와서 우리 경기하는데 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쳤을 때 고기를 물어주는 거지 다친 선수를 물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이제 그래서 그 웨이버 문제도 크게 뭐 제 생각에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장소도 복잡하고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 공간만 조금 할애를 해줄 수 있다면, 정식 경기는 좀 그래도 시범 경기를 한번 해보면서 참여도나 인조리 한 정도로 조금 나눌 수 있다면 좋은 계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대회로서는 시범 경기를 하지만 일반 그 참여자들도 같이 뭐 좀 할 수도 있는 네, 경기가 이 한국은 되네요. 사실은 그렇게 연습이 많이는 필요 없어요. 즉석에서 와서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점수가 1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맞추고, 이게 원래 경기가 오른손으로 5번, 왼손으로 5번 해서 이 합산 점수가 이제 클릭이 되는 거니까 사실 연습을 자주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전혀 안 해봤던 사람도 와서 몇 차례 연습하면 대회에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재미를 위해서는 이제 그룹핑을 잘 할 필요가 있겠죠. 남녀, 시니어들, 장애인들, 아이들. 맞춰가지고 상품 주고 하는 거랑 좀 유사한 것 같은데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대회를 하는 경기의 형식을 들려있기 때문에 경기 룰이 있고, 하여튼 10번을 던져서 그 합한 점수가 이제 어쨌든 순위를 정하는 게 되는데, 지난 우리 코리안 페스티벌 한인회에서도 했지만 여기 군에 여기서 할 때 아주 인기 짱이었습니다. 이게 갖다 놓고 했는데 뭐 너무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힘들 정도로 2대 갖다 놓고 하면서 막 줄 서서 하고 애들이 막 아주 신나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다른 진행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정경태 회장님. 그와 연동해서 이제 아직까지 이번 이제 최종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장소 선정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왜 이런 그 장소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 지금 총경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답변이 될 걸로 보고요.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십니다. 예, 서승권 기자님. 이번에는 그 장애인 체육대회 같이 들어가고 체제는 장애인 전국 장애인 체제는 이제 내년에 달라스에서 있어요. 우리 동남부연합회 체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늘 등록소개하고 예. 알려드리고 예, 지금 시범 정식 경기를 좋긴 하지만 이제 또 균형 있게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충분히 알리고 하려면 분위기 띄우고 내년부터 하든지. 근데 지금 지방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점수 이번에 어떤 그 31대 연합회의 3대 핵심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길어지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4개월이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물밑에서는 계속 이제 실무에 대한 부분들,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하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른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서승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번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뭐 시범 경기든 정식 종목이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게 아니고 시범 경기가 아니고 장애인 체질이 다시 우리 체력과 같이 들어와서 종목을 하냐, 그걸 제가 예, 그 부분을 지금 고민 중이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죠. 제가 주신 질문은 잘 이해를 했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좀 나눴으면 하는 게 오늘 행사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 직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식사 전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들 시상하신 지금 늦은 시간인데요. 일단 뭐 오늘 핵심적인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인 조직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을 목표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김기환 공동 대회장님께서 이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소개하시고 위촉장 전달하시는 순서를 마련을 하고 바로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직위원 발대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지금 대회 조직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위촉장을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이건 일어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천성기 제43회 동남부 한인 체육대회 대회 조직위원장님 위촉이 있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천성기 직책 제43회 동남부 한인회 체육대회 대회 조직위원장.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는 제43회 동남부 한인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귀하를 대회 조직장으로 공식 위촉합니다. 귀하의 탁월한 역량과 헌신적인 리더십이 대회의 성공은 물론 동남부 한인 사회의 단합과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을 확신합니다. 위에 본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9일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 김기환. 위촉자 성명 한참모 직책 제43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 기획위원장 위아동문. 잠깐만요. 이영준 부회장님 불러나 주십시오. 위촉자 성명 이영준 직책 제43회 동남부 한인 체육대회 경기위원장 위아동문.
양미경 연합회 사무총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의척자 성명 양미경 주재 제43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 행사관리본부장 유아동문. 최신영 부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석자 성명 제시영 지재 제43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 재정기금 마련 위원장 위아동문. 다음은 남미셸 연합회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의석자 성명 남미실 직책 제43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 골프 종목위원장 위아동문. 예, 이상으로 그 조직위원 위촉 이제 수요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또 못 오신 분들